좀 무거운 소식밖에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걸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이잖아요. 의원님도 TV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우리 국민은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아마 갖고 있는 자존감 또 예. 뭐 이런 것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고요. 또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또는 뭐 형사 소추 뭐 이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그냥 고소고발 그런 갈등과 대립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거에만 머물러서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네. 국민들께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고 수습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안을 선진국 또는 문명국가에 맞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동목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매우 거칠고 오히려 반문명적이고 사려 깊지 못하고 또 비이성적이고 이런 언어들이 난무하면서 상대를 그냥 상처만 입히고 그 무너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구조가 우리 사회의 큰 총체적인 취약점이다, 결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근데 구속을 된 거를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좀 비교하는 뭐 그런 비교를 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좀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일단 구속된 사유를 적은 걸 보니까 15글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딱 한 줄 정도를 적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타당한 이유를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도 영장을 발부하는 거든 또는 뭐 어떤 재판이든 그 결론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재판부의 입장을 설득하는 공감을 얻는 그런 절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세하게 또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딱 15자 하면서 그 현직 국가원수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그냥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걸로 그냥 딱 한 거는 너무 무성의하고 사법부 재판부가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느냐. 또 설사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형식 면에서 그렇고 더구나 이제 구속을 시키려면 영장을 발부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건 물론이고 또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도주를 하고 싶어도 못할 테고요. 현직 대통령이고. 또 증거인멸은 이미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또 그 당시 그 비상계엄 사태의 한 몇 시간 동안의 과정은 그냥 전국에 생중계가 돼서 영상 녹화물이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되는 여러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과는 관계없이 증거도 확보되어 있고 또 핵심 관련자들은 이미 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영향을 입혀서 그 진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미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어쨌든 현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구속을 그렇게 쉽사리 시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영장 기각할 때 내세웠던 것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랬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구속의 필요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야당 대표로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고 또 구속을 시키는 것보다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논리였는데 네. 그런 논리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입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지요. 뭔가 법원의 어떤 영장 발부 사유에 있어서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의원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형평성에 어긋났다라고 의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예. 물론 이제 판사마다 그 쟁약딱 판결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네. 이런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는데 사법의 신뢰와 권위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건을 네. 판사가 다르다고 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 판결을 하면 그 사법의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권위도 없어지고 네. 지금 가뜩이나 그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또 법원 같은 사법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고 예. 과연 그 존재가 유지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걱정이 있는데 네. 사법부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동안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도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했었는데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변호인단에서 구속 적부심 정도는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보통 일반 그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지가 않고 예. 또 기간만 괜히 연장되고 구속 기간만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잘 안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든가 뭐 이런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당초 영장이 발부될 때보다와는 사정이 변경된 것을 반영해서 구속을 취소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적부심을 통해서 시정되거나 또는 구제받을 수 있거나 또는 앞으로 구속할 필요가 없어서 그를 반영시키거나 뭐 이런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건은 사실 워낙 지금 중대한 그 사회적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건이고 네. 여기에 법원이 과연 그거를 종전의 영장 발부할 때와 다른 구속적 부심의 인용 판결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조금 뭐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네. 어쨌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이 억울하다거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기회를 주어진다면 하고 싶겠죠. 근데 저는 예상컨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 부심을 신청을 할 것이다. 네. 그러나 뭐 가능성은 법원의 그런 지금까지의 태도라든가 예. 뭐 이런 굉장히 수구적인 그런 자세를 볼 때 과연 귀담아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귀담아 들은다고 한다면 이번 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주장한 그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는 뭐 2시간짜리 내라내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최소한 재판부의 입장이 설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네. 깡그리 무시되고 증거인멸이 염려가 있다. 네. 이걸로 영장을 발부를 하는 건 네. 매우 무성의하고 그 재판부의 고민이나 고뇌가 매우 좀 적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